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연휴 시작의 첫날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44K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다뤄보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아주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고 이게 2024년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선물 청산맵을 보시게 되면은 44K와 45K 근처에 아주 진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할 때는 늘 찍고 갔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걸 과연 찍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코어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PC라고 하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한창일 때는 아주 중요한 지표였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 PC를 다루고 있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연준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고 있는 지표고, 근데 지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라는 게 사실은 거시적인 흐름에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승을 할 때는 꺾기가 힘든데, 한번 꺾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또 내려가는 거를 막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준이 많은 개입을 했고, 긴축,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4K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이 46K 근처라고 합니다. 46K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년 그리고 3년 정도 홀딩하신 분들의 평단가라고 해요. 이게 2year, 3year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한 개인들이 아니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요쯤에 46K 근처에 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 라인이 오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자르고 나가거든요. 처음으로는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라인에서 손바뀜 일어나면서 받아주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면은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라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인 시장에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더리움과 L2들이 큰 폭의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영상을 준비했던 이유가 이더리움 및 L2 옵티미즘, 아비트럼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길래 오를 때가 됐구나 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실제로 L2는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즌 초에는 레이어 1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그걸 믿지 않았고, 그래서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계열이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 또한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멤버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비트럼 관련돼서 많은 질문이 있으셨고, 그때마다 제가 좋은 코인이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명확합니다. 좋은 코인은 늘 그대로 있는데 가격만 달라지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생각이 같았었는지 아서이스가 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 솔라나를 덤프하고 이더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이더리움이 이제 올라갔다. 얘의 하입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일부겠죠. 이더리움의 길을 모으고 있었고, 이더리움 계열들이 그러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0.9불일 때 영상에서 옵티미즘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뒤에 3불까지 올라갔었다가 다시 조정을 거치고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 옵티미즘은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L2 중에서도 제가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은 가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스택 레이어를 통해서 L2의 왕이 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베이스가 옵티미즘을 가지고 만들었고, 베이스는 코인베이스가 만든 L2죠. 옵티미즘은 그런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L2 중에서도 위에 뎁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를 키우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옵티미즘과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각각 잘 가지고 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좋은 모습을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비트럼은 지금까지 코인이 런칭하고 나서 아직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매일매일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승인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거냐? 블랙록이 예전에 AP 계약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영상에서 다루면서 이 AP 계약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전문 부분인데 월스트리트 뱅크들이 은행들이 들어오게끔 SEC에 요청을 했다고 블랙록이 했었고 이 AP 어그리먼트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이게 있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AP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전문가분께서 쉬운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은행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블랙록은 사실 이미 AP에 대해서 계약을 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요청을 했고 다 따라오지 못하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놨다. 아주 수작을 부리고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이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무게 그다음에 집중력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블랙록이 또 다른 무슨 업데이트를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시드 이런 것들을 넣는다. 그때 뭐 100만 불 투자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1000만 달러로 됐고 여기에서 10만 달러였었는데 이게 10만 달러로 시딩을 했고 그게 1월 3일 날 얘네들이 아예 그냥 날짜를 박아버렸어요. 1월 3일 날 이거를 시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1월 3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거다라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연초죠. 연초도 1월 3일이면 언제냐면은 새해가 시작되고 새 거래일입니다. 거래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래일이죠. 새롭게 시작될 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맞이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 1월 3일을 아주 주목해야 된다.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요청을 한 그 기관들과 모두 미팅을 했고 현물 청산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안 한 애들은 연말까지 빨리 수정안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연말까지 정리를 하고 연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월가에서 완벽하게 돌고 있고요. 또 월가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월가에서는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기들 미국에서 처리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다 규제를 딱딱딱딱 맞춰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홍콩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아권의 이 돈들을 다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관리를 하거든요. 여기서 다 거래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크립토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거래가 될 것이고 빨리빨리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라 라고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SEC죠. 거기서는 정책을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이 부분을 보고 있고 또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홍콩은 발빠르게 취급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거의 승인이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일론 머스크와 캐시 우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캐시 우드가 일론 머스크를 초대해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크립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조심스럽냐? 저는 이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크립토를 싫어하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심하고 있다. 왜 조심하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코인과 관련돼서도 아주 강력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비트코인을 샀다는 것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들썩 거리는데 월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자기가 이야기가 초를 치면 나중에 피해를 입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저는 진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의 정가와 미국의 금융계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얽혀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그럼 캐시 우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여러분들 보세요. 캐시 우드가 가지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GBTC 이거는 뭐냐면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이 GBTC를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고 그 이유는 늘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GBTC는 그레이스케일 거기 때문에 캐시우드도 신청을 했거든요. 캐시우드 자기네들 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GBTC를 팔고 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파는 거죠. 근데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GBTC는 코인 쪽에
되어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코인베이스 주식 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코인베이스 주식 일부 팔았다가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주식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포트폴리오에 거의 10% 넘게. 그렇게 하면서 발란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캐시우드는 행동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를 리발란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들만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지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런 행동들, 그런 조각들, 흔적들을 제가 잘 모아가지고 얘네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안내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하기가 훨씬 편해지시거든요. 이런 조각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월가와 미국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월렛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월렛은 예전에 비트코인이 한창 오르기 전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체인 데이터 중에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근데 숫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리플의 시총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BNB의 시총도 넘어설 만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0주 이평선과 200주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오묘하죠. 그런 시기에 1월달이 올 거고 1월달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시장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비트코인은 아주 좋은 자리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만약에 처음에 일부 하락이 있더라도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마라. 이런 시나리오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개의치 마라. 왜냐? 우리는 그 뒤에 들어올 돈을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꼭 잘 인지하셔야 돼요. 여기에 매몰되시면 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 서베이를 했는데 미국 투자자문사의 50%가 고객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다라는 걸 안내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하다못해 여의도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기면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보다도 비트코인 담아놓으면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면은 운용하는 사람들 여의도든 어디든 간에 비트코인 안 담으면 욕먹어요. 이게 예전에 2차 전지 때 막 2차 전지 못 담아가지고 여의도에서 이것 때문에 잘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이 막 올라요. 근데 내 펀드에 왜 비트코인 안 담냐고 그거 운용하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넣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농담 같지만 진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돈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하락이 아니라 다음을 봐야 된다. 이걸 꼭 여러분들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할 거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말씀드렸죠? 이거 뜨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본인의 포트폴리오 없으면 전화합니다. 바로 여의도든 아니면은 이거 만든 사람들한테 전화 막 넣어요. 우리 거 왜 없냐고.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그걸 꼭 아셔야 되고 구글에서도 NFT 마켓플레이스 관련돼서 특허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월가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비테크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코인 쪽에 직접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은 마켓플레이스를 특허를 신청했다고 해요.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흐름 변화 얼마나 거대해질 변화고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극초기에 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움직임들 우리가 그걸 캐치를 해야 되고 그 방향성이 맞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라나 기반의 팍서스가 스테이블 코인을 올리려고 하는데 뉴욕 규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진통을 겪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동시에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많이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걸.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빠르게 축적해서 자기의 지갑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제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